안녕하세요, 써니지입니다. 오늘은 해안 스님의 마음 다루기 수업이라는 책에서 명상을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 명상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긴장감입니다. 호흡을 지켜보는데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점점 긴장이 됩니다. 명상을 하면 더 편안해져야 하는데 평소에는 편안하고 긴장이 풀려 있다가 좌선을 시작하면 더 긴장되고 불편해지고 명상이 끝나면 오히려 다시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명상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도 제법 명상을 해본 사람도 이 문제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몸이 굳기도 합니다. 초보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고 나면 긴장감 때문에 어깨가 아픈 것처럼 긴장한 채 명상을 하고 나면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명상을 하기 전에는 편안하고 호흡도 잘 하는데 명상을 하려고 자세를 잡고 앉으면 그때부터 호흡이 어려워지고 앉아있는 것조차 힘이 듭니다. 명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긴장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자세를 잡고 허리를 펴고 들숨과 날숨을 지켜보려 하는 단계를 거치다 보면 긴장을 하게 됩니다. 준비 과정에서 차츰 긴장도가 높아지는 데다가 시작을 알리는 죽비 소리가 울리면 더욱 긴장해서 전투태세로 20분에서 30분가량 자선을 하면 몹시 힘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비 과정에서 긴장감이 높아지니까 준비 과정을 없애면 되겠지요. 호흡 명상을 하기 위해 반가부좌를 하고 허리를 세우고 하는 게 아니라 호흡 명상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즉각 명상을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의식은 작동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긴장을 할 때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허를 찌르는 얘기를 들으면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생각이 멈춰 말문이 막히듯이 의식이 작동하려는 시간을 없애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쉬는 시간에 커피를 타다가 호흡 명상이 생각나면 그 즉시 바로 해버리면 됩니다. 자세고 뭐고 생각하지 않고 바로 명상을 시작하는 것이지요. 마음이 긴장할 여유가 없으니 생각도 일시적으로 멈춰버립니다. 스스로 하는 행동이지만 자신이 스스로 허를 찌르는 것이지요. 쉬는 시간에 벤치에 앉으면서 그냥 호흡을 지켜봅니다. 이렇게 호흡을 긴장감 없이 지켜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걸어가면서 호흡 명상을 하거나 신문을 볼 때 신문을 펴면서 혹은 업무를 할 때 업무 틈틈이 바로 호흡 명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긴장할 여유가 없어 긴장하지 않은 채 호흡 명상을 할 수 있습니다. 긴장을 놔야 하고 욕심도 놔야 합니다. 이런 식의 접근은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 고요와 평안을 느끼게 되면 긴장을 풀게 되고 이를 통해 편안함을 맛보면 명상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되어 다음에도 그렇게 하게 됩니다. 보통 호흡 명상을 할 때 명상이 만족스럽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을 보면 명상에 대한 환상적인 묘사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런 내용을 읽고 나면 자신이 너무도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명상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자신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자신에게 불만족이 일어납니다. 이때 바른 이해를 통해 만족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가 불만족스럽게 여겨지면 그 불만족이 쌓여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판타지가 일어나면서 판타지에 빠지게 됩니다. 마음이 자꾸 몸의 느낌이나 다른 즐거운 느낌 쪽으로 흘러가 호흡에 머물지 못합니다. 자신의 명상 상태에 대해 악의가 생겨납니다. 이런 악의는
명상의 결정적인 장애입니다. 사실 완벽하게 만족하려면 명상할 때마다 깊은 산매에 들어야 할 텐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기준을 그렇게 높게 잡으면 너무 힘듭니다. 바로 아라한이 되려고 하면 항상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한 마음 상태가 되지 못하고 불행한 마음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행복해지려고 명상을 시작했는데 새로운 불행을 불러온 것입니다. 이는 명상에 대한 바른 견해가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호흡 명상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대단한 명상법입니다. 세계 70억 인구 중에서 불교를 만나고 부처님이 가르친 명상을 하는 사람, 특히 부처님이 직접 깨달음을 얻은 명상법을 실천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전생에 엄청난 공덕을 쌓아야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에 단 한 호흡에 들숨과 날숨을 지켜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입니다. 단지 설득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호흡 명상의 객관적인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단 한 번만 호흡을 지켜본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공덕을 짓는 일입니다. 한 호흡만 지켜보더라도 오늘 명상은 충분히 한 것입니다. 두 호흡을 지켜봤다면 목표 이상을 달성한 것입니다. 사람은 즐거움이 있으면 그 상태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정말 좋아하는 친구와 함께 있으면 힘들지 않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같이 있고 싶습니다. 명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즐거우면 거기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법입니다. 그러면 호흡 명상이 쉽게 발전합니다. 경전에서는 마음이 행복해야 산매에 든다고 말합니다. 결국 호흡 명상도 만족하는 마음으로 하면 명상이 아주 적절한 상태가 됩니다. 산매에 들 준비가 되어 있으니 명상하는 것 자체가 즐거워지고 좋아집니다. 매일매일 명상을 할 때마다 목표를 달성하니 기분이 좋고 즐겁습니다. 명상의 가치를 음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 명상을 하는 것보다 의지력으로 명상을 밀어붙이는 것보다 명상의 가치를 알고 정말 명상을 충분히 했구나, 목표를 달성했구나 하고 만족감을 개발하면서 명상을 하면 장기적으로 명상의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명상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는 즐거워지겠지 하는 마음도 좋지 않습니다. 지금 잠깐의 행복이 쌓여 그 행복이 점점 커지고 깊어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좋고 나중에도 좋은 명상법입니다. 명상의 가치를 잘 음미하고 그 가치를 잘 아는 것이 관건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명상은 아주 힘든 노동이 될 수도 있고 행복을 가져다주는 일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호흡을 지켜보더라도 자신이 할 일을 다 했고 가치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명상을 해보세요. 또 다른 장애를 살펴보겠습니다. 명상을 하다 보면 잘 되어서 깊은 체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면 명상이 정말 좋구나, 열심히 해봐야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명상이 잘 안 되기 시작합니다. 명상을 하면 어떤 상태에 도달하는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잘 몰랐는데 막상 명상을 해보니 정말 행복한 경험을 하게 되고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의욕이 생깁니다. 일종의 욕심이 생겨 잘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명상이 잘 안 됩니다. 세속에서는 어떤 일을 잘하려고 마음먹으면 잘 되는데 명상은 세속의 일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잘하겠다고 욕심을 내면 잘 안 됩니다. 잘하려고 욕심을 내는 것은 첫 번째 장애인 감각적 욕망, 탐진치 중에 탐심입니다. 이것은 장애입니다. 장애를 일으키니
당연히 명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장작을 패다 자기 발등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발등을 찍어 놓고 왜 아픈지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욕심을 내지 말라는 얘기를 듣고 그런 내용을 책에서 읽어도 생각대로 잘 안 됩니다. 명상을 할 때는 취미 생활을 하듯 즐거움을 느끼면서 빠져드는 것이 좋습니다. 퍼즐을 풀면서 재미를 느끼는 것처럼 그림에 빠져 이렇게 그려보기도 하고 저렇게 그려보기도 하는 것처럼 춤을 출 때 춤의 재미에 빠져 뛰어난 기술을 배우려 하고 기량을 향상시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취미처럼 놀이처럼 명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마음을 가볍게 하고 흥미를 갖고 명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상은 욕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으로 되는 것이라면 명상하는 모든 사람들이 깊은 산매에 들고 아라한이 되고 부처 같은 존재가 되었겠지요. 그렇게 원하는 마음이 오히려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저 흥미와 재미를 갖고 명상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탐구하는 과정에서 명상의 여러 측면을 알게 되고 명상 전문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공자는 노력하는 사람을 재능 있는 사람이 따라갈 수 없고 재능 있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따라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명상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하면 욕심이 사라지고 명상으로 마음이 괴롭지 않습니다. 명상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지금 명상을 하는 상태가 불편하고 싫으면 이것 말고 다른 상태가 없는지, 책에서나 스님이 말하는 즐겁고 편한 상태가 없는지 자꾸 다른 것을 바라게 됩니다. 또 명상을 할 때는 강한 의지가 방해가 됩니다. 호흡이 약간 짧으면 조금 길어졌으면 하고 길어지면 조금 더 짧았으면, 거칠면 부드러워졌으면, 몸이 짓눌리고 다리가 저리면 저리지 말라고 마음속에서 자꾸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고 자꾸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갖 생각이 다듭니다.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생각으로 명령을 하니 마음이 평화롭지 못합니다. 만약 친구가 매일같이 여러분에게 옷을 이렇게 입으면 안 되고 저런 옷을 입고 신발은 이렇게 신고 이런 색깔 옷을 입고 체중도 좀 빼고 먹는 것도 고기만 먹으라는 둥 하며 자꾸 간섭한다면 365일 그치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힘들고 지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이런저런 명령을 끊임없이 내리고 있어서 마음속 생각이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명상을 할 때는 생각이 끊어져야 하는데 생각이 쉬지 못하니 오히려 명상이 더 안 됩니다. 마음속에 이런저런 생각이 들면 그럴 때마다 9번은 그대로 두고 한 번 정도만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의지적으로 하려는 생각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것이 의지작용이나 생각들을 쉬게 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명상을 할 때 만족감이 생기면 생각이 끊깁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에 전혀 불만이 없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가만히 멈춥니다. 그러니 생각이 일어날 여지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상에서 명상이 떠오를 때마다 준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명상에 돌입함으로써 의식이 긴장할 준비 시간을 주지 않는다. 생각을 쉬고 그저 호흡을 알아차린다. 앉아서 가부좌를 할 필요도 없고 그저 생각나는 그 순간 바로 호흡을 알아차리기. 한두 시간 그 상태로 있으면 좋겠지만 이것저것 해야 할 일들이 있으니 잠깐씩 자주 그렇게 하는 것. 생각이나 감정과의 동일시를 자꾸자꾸 풀어줌으로써 고요함과 친해지는 것.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고요함이 꽤나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보다 고요함을 우선적으로 찾는 것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죄책감, 그런 느낌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 불안한 느낌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 불안함과 죄책감과 동일시된 상태였기 때문에 명상이라는 것은 좋은 줄은 알겠지만 나랑 상관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죠. 그런데 알아차리는 시간이 누적될수록 슬슬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불안해하고 있네? 죄책감을 가지고 있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스스로 자꾸 그쪽으로 들어가네? 그런 것들을 알아차렸다고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계속 알아차리다 보면 뭐가 좋은 건지 자동으로 알아서 행동이 바뀌는 시기도 오는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더 발전하면 고요함 속에서 일상이 진행되는 그런 경지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들도 있는데, 이러한 기대가 어쩌면 장애로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